여러분 기억하시나요? 2002년 겨울 텔레비전 앞에서 눈물을 훔치던 그 날들을요. 우리가 왜 그 드라마를 보며 그렇게 울었을까요? 매주 방영일이면 집에 일찍 들어가야 했던 다음 회가 궁금해서 한 주가 너무 길게 느껴지던 그때를 말이에요. 저는 이 드라마를 처음 봤을 때 고등학생이었어요. 그때 느꼈던 그 떨림, 가슴이 먹먹해지던 그 감정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그 시간 속으로 돌아가 보려 해요. 드라마의 장면 하나하나를 다시 떠올리며 그때 우리가 왜 그렇게 울고 웃었는지, 무엇이 우리 마음을 그토록 흔들었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건 단순한 요약이 아니에요. 그때 그 감정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차 한 잔 앞에 두고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1부 겨울이 주는 마법. 드라마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느껴지는 게 있어요. 바로 겨울의 공기예요. 춘천의 차가운 바람, 하얗게 쌓인 눈, 입김이 새어나오는 그 감각. 화면을 보는 것만으로도 추위가 느껴졌어요. 저는 겨울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춥고 어둡고 외롭게 느껴지는 계절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드라마를 보고 나서 겨울을 다시 보게 되었어요. 겨울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도 있구나. 이렇게 순수한 감정들이 자라날 수 있는 계절이구나. 첫눈 내리는 장면들을 기억하시나요? 그 눈송이들이 천천히 내려앉을 때 왜인지 모르게 마음이 조용해졌어요.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그 순간만 남는 것 같았죠. 드라마는 그런 마법을 부렸어요. 우리를 일상에서 벗어나게 하고 순수한 감정만이 존재하는 세계로 데려갔어요. 춘천이라는 도시 선택도 정말 탁월했다고 생각해요. 서울처럼 빠르게 변하는 곳이 아니라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것 같은 곳. 거기서 사랑도 천천히 자라났어요. 급하지 않게 조용하게. 그게 더 깊이 마음에 스며들었던 것 같아요. 2부 고등학교 시절의 그 설렘. 드라마 초반부의 고등학교 장면들 정말 설레지 않으셨나요? 교복을 입은 주인공들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제 고등학교 시절을 떠올렸어요. 첫사랑의 그 떨림, 복도에서 마주칠까 봐 두근거리던 심장, 그 사람이 웃으면 세상이 다 밝아지던 그런 순간들이요. 유진이라는 캐릭터를 처음 봤을 때 참 조용한 친구라고 생각했어요. 화려하지도 않고 목소리가 크지도 않은, 그냥 교실 한 구석에서 책을 읽고 있을 것 같은 그런 소녀. 그런데 그게 너무 좋았어요. 요즘 말로 하면 소확행을 아는 사람 같았어요.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고 조용히 자기 세계를 가지고 있는. 상혁은 정반대였죠. 밝고 에너지 넘치는, 그가 나타나면 주변이 환해지는 그런 사람. 저는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서로에게 끌리게 되는지 그 과정이 너무 궁금했어요. 그리고 드라마를 보면서 알게 됐죠. 정반대라서 끌리는 게 아니라 서로에게 없는 걸 채워주기 때문에 끌린다는 걸요. 채린이라는 친구도 빼놓을 수 없어요. 솔직히 처음엔 이 친구가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저렇게 적극적으로 자기 마음을 표현할까? 거절당할까봐 무섭지 않나? 그런데 드라마를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자기 감정에 솔직한 게 나쁜 게 아니구나. 오히려 용기 있는 거구나. 3부 남이섬, 그 특별한 공간. 이 드라마를 이야기하면서 남이섬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저는 드라마 보고 나서 정말 남이섬에 가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갔을 때 정말 눈물이 날 뻔했어요. 텔레비전으로 보던 그 길이 눈앞에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메타세쿼이아 길을 걸을 때 그 감정 설명하기 어려워요. 나무들이 하늘 높이 솟아있고 그 사이로 햇빛이 비치는 모습.
두 사람이 그 길을 함께 걸었던 장면들이 자꾸 떠올랐어요. 손을 맞잡고 걷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란히 걷기만 하는데 왜 그렇게 설레는지. 눈 내리는 남이섬은 또 달랐어요. 세상이 온통 하얗게 변하면 모든 게 새로워 보이잖아요. 어제까지 보던 풍경도 완전히 다른 것처럼. 드라마 속 두 사람도 그랬던 것 같아요. 눈 내리는 그 순간 서로를 새롭게 보게 된 거예요. 눈사람 만드는 장면 기억하세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면 중 하나예요. 뭔가 특별한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냥 눈사람을 만들 뿐이에요. 그런데 그 단순한 행동 속에 얼마나 많은 감정이 담겨 있는지, 함께 있다는 것, 같은 것을 보고 웃는다는 것,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페리를 타고 섬으로 들어가는 장면도 좋았어요. 물 위를 천천히 가로지르는 그 시간. 육지와 섬 사이, 일상과 특별한 순간 사이. 그 경계를 넘어가는 것 같았어요. 남이섬은 그냥 장소가 아니었어요. 두 사람만의 세계로 들어가는 입구 같은 거였죠. 사부 피아노 선율이 흐를 때 음악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드라마의 OST는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완벽했어요. 특히 피아노 선율이요. 저는 지금도 그 멜로디를 들으면 자동으로 드라마 장면들이 떠올라요. 마치 타임머신을 탄 것처럼 2002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의 내가, 그때의 감정이 그대로 살아나요. 이게 음악의 힘이구나 싶어요. 피아노 소리가 나올 때마다 느껴지는 그 정서. 외롭지만 따뜻하고 슬프지만 아름다운. 겨울의 차가운 공기 같으면서도 누군가의 체온 같은. 정말 모순적인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특히 조용한 장면에서 피아노가 깔릴 때 그게 최고였어요. 두 사람이 말없이 서로를 바라볼 때, 눈 내리는 풍경을 보여줄 때, 혼자 걷는 뒷모습을 비출 때, 음악이 말 대신 모든 걸 표현해 줬어요. 그리고 그 음악들이 반복될 때마다 새로운 의미가 생겼어요. 처음엔 설렘으로 들렸던 멜로디가 나중엔 아픔으로 들리고 또 나중엔 그리움으로 들리고 같은 멜로디인데 매번 다른 눈물을 나게 했어요. 오부 기억을 잃는다는 것. 이 부분이 정말 가슴 아팠어요. 기억 상실이라는 소재가 드라마에서 자주 나오긴 하지만 이 드라마에서만큼 제대로 울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함께 나눴던 모든 순간들이 웃었던 것도 떨렸던 것도 전부 한 사람의 기억에서 사라져 버린다는 걸. 그리고 남겨진 사람은 그 모든 걸 혼자 기억해야 한다는 걸. 얼마나 외로울까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한 사람은 모든 걸 기억하는데 다른 한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그래서 설명할 수도 없고 증명할 수도 없고 있었던 일이 없었던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더 가슴 아픈 건 기억을 잃은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도 피해자예요. 자기 인생의 일부를 잃어버린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남겨진 사람 입장에서는 또 다르잖아요. 내가 기억하는 그 사람과 지금 눈앞에 이 사람이 같은 사람이 맞나? 하는 혼란이 오고 이게 단순히 슬픈 설정이 아니었어요. 사랑이 뭔지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거였어요. 사랑은 기억에 기반한 걸까요? 아니면 그 이상의 뭔가일까요? 상대방이 나를 기억하지 못해도 내 사랑은 여전히 유효한 걸까요? 육부 혼자만 간직한 시간들. 유진이 혼자 모든 걸 기억하고 있을 때의 그 외로움? 저는 그게 너무 이해가 됐어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기억을 가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친구들은 다 평소처럼 지내요. 상혁도 예전처럼 밝게 웃고 채린도 그의 곁에 있고 유진만 빼고
모든 게 정상인 것처럼 돌아가요. 그런데 유진의 세계는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그 괴리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학교 복도에서 상혁과 마주칠 때마다 유진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말을 걸고 싶지만 걸 수 없고 다가가고 싶지만 다가갈 수 없고 그냥 지나쳐야 하는 그 순간순간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더 안타까운 건 그 기억들이 너무 소중해서 잊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자기도 잊을 수 있다면 편할 텐데 그럴 수가 없어요. 매일 밤 그 기억들이 떠올라요. 남이섬의 그 순간들, 함께 걸었던 길들, 나눴던 말들. 이 부분을 보면서 저는 첫사랑을 떠올렸어요. 혼자만 기억하는 순간들, 상대는 아무렇지 않은데 나만 떨렸던 그런 순간들. 그게 얼마나 달콤하면서도 쓰라린지. 드라마는 그 감정을 너무 정확하게 담아냈어요. 해시태그 7부 계절이 주는 위로. 드라마를 보면서 느꼈던 건 겨울이라는 계절 자체가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차갑지만 그래서 더 포근함이 그리워지고 어둡지만 그래서 더 빛이 소중해지고 눈 내리는 장면들을 볼 때마다 왜인지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세상의 모든 상처들이 하얀 눈으로 덮이는 것 같았어요. 물론 눈이 녹으면 다시 드러나겠지만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게 순수하고 깨끗해 보였어요. 거리의 풍경들도 기억에 남아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호떡 장수, 손을 호호 불며 걷는 사람들, 크리스마스 장식들. 그런 소소한 겨울의 모습들이 드라마를 더 따뜻하게 만들었어요. 실내 장면들도 좋았어요. 창밖엔 눈이 내리고 안은 따뜻한 불빛으로 가득한 차가운 바깥 세계와 따뜻한 내면 세계의 대비. 그게 사랑의 은유 같았어요. 세상은 차갑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면 따뜻하다는 계절의 변화도 의미가 있었어요. 가을에서 겨울로 겨울이 깊어지면서 사랑도 깊어지고 자연의 리듬과 감정의 리듬이 함께 흘러갔어요. 8부 우리가 사랑했던 이유. 왜 우리는 이 드라마를 그렇게 사랑했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우리 안에 무언가를 건드렸기 때문인 것 같아요. 순수했던 시절에 대한 그리움이었을지도 몰라요. 복잡한 계산 없이 누군가를 좋아할 수 있었던 때, 사랑이 전부였던 순간들, 어른이 되면서 잃어버린 그 순수함을 드라마가 다시 보여준 거예요. 아니면 우리 모두가 가진 외로움에 대한 공감이었을지도 모르죠. 혼자만 기억하는 순간들, 말하지 못한 감정들, 전하지 못한 마음들. 누구나 하나쯤은 그런 게 있잖아요. 드라마는 그걸 대신 표현해 줬어요. 첫사랑에 대한 향수도 있었을 거예요.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그때, 그 설렘. 모든 게 처음이어서 더 특별했던 그 순간들. 드라마를 보면서 우리는 그 시절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믿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순수한 사랑이 가능하다는 것, 진심이 통한다는 것, 기다림에 의미가 있다는 것. 현실에서는 확신할 수 없는 것들을 드라마는 믿게 해줬어요. 엔딩. 첫 에피소드를 마치며 제 마음이 또 따뜻해지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때 그 감정들이 생생하게 돌아와요.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시간이 흐른 뒤에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다시 만난 두 사람, 하지만 더 이상 같은 사람이 아닌 그 복잡하고도 애틋한 순간들을요. 민영이라는 이름으로 돌아온 사람, 그를 알아본 순간의 그 떨림.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한 구석을 따뜻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 오래된 사진첩이 있다면 한번 펼쳐보세요. 그때 여러분도 만나보시고요. 겨울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서